제가 2부 진행을 맡은 대치 메스봉 대표 이혜준이고요. 제가 지금 5주째 강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5번째 주제인데, 홍성 원장님은 수학 동화 관련된 시연을 한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다른 곳에서도 음수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 강의는 오늘이 마포의 처음이고, 다시는 이제 마포에 그 이후로는 저희 강의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 강의는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는 강의긴 한데,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 앞에 4번의 강의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다 보면 떡밥을 자꾸 던질 거거든요.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인터넷에 저희가 했던 강의를 다 5주차를 이렇게 시리즈로 야금야금 던져드릴 계획이니까 네, 저희 채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를 많이 봐주시고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 소개를 조금 더 거창하게 해보자면, 네,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죠. 네, 화장빨로 만들어진 새로운 자아고요. 물론 저기 안에 이제 CG라는 아주 이제 훌륭한 기능이 또 가미된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현재 나이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 동생의 친구들한테 중등수학을 가르쳤던 경험까지 하면 30년.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뛰어든 걸로 따지자면 한 20년째 됐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거의 많은 세월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중고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네, 그쵸. 언론 같은 데 나오는 나쁜 선생님 같죠. 초등학생한테 정석을 들고 다니게 하다니, 뭐 이런 선생님이긴 한데, 아무튼 초등학생에게 초중고 과정, 대치동에 있으니까 잘하는 애들만 가르쳐봤냐라고 하시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요. 반지름이 5cm짜리 원의 넓이는 뭐야?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이런 애를 가르쳐봤어요. 네, 그런 아이부터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만 던져주면 척척 알아들어서, 아니, 이런 말은 그렇지만 띨띨한 고등학생보다 100배 낫구나 하는 초등학생도 가르쳐봤고요. 아주 극단적인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봤고, 여기에 더불어 매우 어머님들도, 네,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다양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사실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긴 한데, 아이가 100명 있으면 솔루션도 100개 존재하거든요. 사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어머님들마다 사연이 다르고,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의 어머님이기 전에 본인 하나가 다 하나의 주체잖아요. 그 안에 여태까지 이 성장하면서 들어왔던 많은 그 인풋들이 어머님을 만든 것처럼, 어머님이 보시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이 딱 하나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어머님들 많이 뵙고요. 그나마 그 다양한 어머님들 많이 뵈면서 조금 좋은 어떤 성과를 냈던 친구들의 어머님들, 아이들을 분석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연구해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실제 이제 수학 교육 전공했고, 그 다음에 석사도 교육학으로 하고, 박사는 이제 영재 교육으로 지금 학위는 못 땄고요, 아직. 왜냐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논문 쓸 시간이 없어요. 논문 써보신 분들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자리에 앉아서 뭘 진득하니 해야 되는데 맨날 아이디어 떠오르고 뭘 하려고 그러면 누가 부르고, 네, 달려가고 뭐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러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박사학위를 따서 오은영 박사님처럼 네, 수학교육계 오은영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네,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사실은 어머님들이 메스몽 하시는데 브레노스라는 이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2010년도에 브레노스라는 학원으로 저희가 대치동에 오픈을 했고요. 조금 뭐랄까, 그때 당시에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주실 때는 브레노스인 상태로 한 7, 8년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브레노스 메스몽이라고 중간에 이름을 좀 바꿨다가 브레노스를 떼버리고 메스몽으로 바꾼 지 이제 한 2년 돼요. 그래서 메스몽을 검색하시면 누가 이제 그 연관 질문에 막 이런 거 나와요. 브레노스하고 메스몽은 다른 학원인가요? 이제 어머님들 중에 누가 친절하게 다른 학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학원이에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브레노스는 교구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 그 학원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교구를 받아오고 실제로 거기 이제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름으로 학원을 처음에 오픈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브레노스하고 메스몽은 같은 학원이라고 거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브레노스 메스몽조차도 무슨 짝퉁인가 하시는데 저희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자랑할 게 없나라고 한다면, 제가 한국창의력교육학계 이제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사 정회원이에요. 그래서 공인 IQ는 150이 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네가 설마 막 이러긴 하는데, 네, 원래 이렇게 우리도 주변에 수학 되게 잘하는 애들 보는데 생활적으로 띨띨한 애들 되게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은 2010년도에 학원을 오픈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좋은 아이들을 배출하면서 저희 어떤 이 경험들을 살리고 싶어서 책을 냈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는 책을 출판해서 현재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만 판매 중인 게 원래 이렇게 육아서들 딱 보시면 몇 주 단위로 막 갈리거든요, 책들이.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여기 오셨으면 아마 사은품을 받으시는 어머님도 계실 텐데 저희가 13년 동안 노하우를 담아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기보다 애들이 얼마나 수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들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책을 발간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올해. 뭐 많이라고 해봤자 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안 했거든요. 진짜 1도 안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뭐 방송 같은 것도 나가서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단독으로 저희 어머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 엮어가지고 57강짜리 부모 교육 강의도 오픈하기도 했고요. 네, 나름 저 검색하면 나오는 여자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3명도 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실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다 모두 화장빨과 시집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조금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점점 어려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외부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 홍성현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실제로 메스문 가맹점이 없는 지역까지도 가서 저희가 책으로 함께하는 어떤 수학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 이 공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셋 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학원을 오픈한 이유가 본인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저희가 이렇게 얻어냈었기 때문에 책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원 오픈하기 전부터도 중고등할 때도 뭔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개념을 넣어줄 때 그냥 이런 거야 라고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예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의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책을 내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책이 아니라 활동지도 만들고 실제로 문제집처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실제로 메스문 교재들이 모두 다 저희 선생님들의 네 그쵸 실제 노력들이 다 뼈와 살을 갈아서 시간을 갈아서 젊음을 갈아서 만든 저희 자체 교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정말 이런 공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는 그나마 메스문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설명에 오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어머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이 수학 동화 수업을 할 수 있는 책 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설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사설이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일단 저희가 걸어온 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저희 13년 전 2010년도에요. 요만한 규모에서 조만한 화면 띄워놓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 원장님이 지금 박정희 원장님이시고 지금 수화국 대표신데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네, 13년 전이라 어찌나 풋풋한지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오픈하자마자 마침 제주도에서 이런 수학 축제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가 체험전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2박 3일로 끌려가서 정말 끌려가다시피 해서 합숙하면서 같이 막 이런 거 만들어보고 그 안에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7분 중에 5분이 현재 대치 메스봉에 아직도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코로나 이전에 막 설명하던 모습들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보다도 되게 따닥따닥 붙여놓고 막 설명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홍성현 원장님, 홍성현 원장님 젊은 것 좀 보세요. 머리숱이 일단 많아요, 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걸어온 길인데요. 물론 이제 아이라고 해놓고 제가 또 등장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5명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이들이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2011년도에 처음 뽑힌 경시반이에요. 그 당시 3학년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2021년이 되었을 때 여기 반에 이제 5명, 그 다음에 2반 5명, 3반 5명이 15명 중에 9명이 서울대 이공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디 갔나요? 물으시면 뭐 연대 의대 간 애도 있고 서울대 의대 간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 간 애도 있고 조금 특이한 과를 그러니까 서울대 이공계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어문이라고 하면 연대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과를 다르게 간 친구도 있긴 한데 이 아이들이 되게 뭐랄까 역사적인 한 획을 그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그때 당시 다 찍어놓으면 좋았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애들이 될 줄. 그래서 일반하고만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얘네가 제가 여기 밑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2명이 성대경시 대상을 받았고요. 하나가 금상이고 하나가 은상이었고 하나가 장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한 반에서 성대경시 색깔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저희도 막 장학금 주던 사진이에요. 애들 모아놓고 내가 너무 축하한다고 막 장학금 주고 막 이러던 시절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된 역사가 13년이 쌓였더니만 이제 대상 12, 뭐 금상, 은상, 동상, 장려까지 쫙 적혀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중에 아마 성대경시나 KMC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어머님 계실까봐 일단 성대경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 시험이죠. 네, 대치동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대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전국 1등.
금상을 받은 건 전국 3등, 그러니까 3등이 아니라 4등까지죠. 3명을 주니까. 은상은 10명. 그리고 동상 20명이에요. 그러니까 금운동만 받아도 서울대 의대 간의 커트라인보다 경쟁률 따지면 그쵸. 이미 등수 상황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가 됐다는 검증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 성적 갖고 대학을 가냐라고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놓고 봤을 때 상대평가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동기 안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실 수밖에요. KMC는 성대경 씨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1차,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이 다 서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선만 통과한 다음에 쓰는 걸 좋아하고 서술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갑자기 쫙 치고 올라와서 또 책가상을 받아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어머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뭐 KM이라든지 뭐 KMC가 아니라 그 해법 수학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왕수학에서 하는 이런 경시대와 달리 조금 더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가 상대평가 시험이라서. 자, 그리고 요 밑에 적은 것처럼 아마 어머님들도 뭐 교육청 영재원이나 아니면 대학부서 영재원에 관심 많으실 건데 영재원 뭐 서울교대 영재원 예전에 3학년 애들 딱 2명 뽑는데 저희 애들 2명 다 들어가고 뭐 이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 KMO는 뭐냐면 KMC나 성대경시 같은 경우에 자기 학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인데 4학년 시험을 칠 수는 없어요. 물론 애기들 중에 1학년, 2학년 중에 KMC 3학년을 칠 수 있는 게 KMC가 1, 2학년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학년 시험을 쳐야 돼요.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선생님 제가 6학년, 5학년 애들이 선생님 제가 3학년 성경시 나오면 대상 받을 것 같아요. 아니야. 3학년 성경시 어려워. 걱정하지 마. 못 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무튼 KMO 같은 시험은 딱 한 종류로 쳐요. 무슨 얘기냐면 중등 KMO는 중학생이 치나 초등학생이 치나 누가 치나 똑같이 한 종류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 졸업한 애들이 보통 초등 때 이 시험에서 책가상을 받아주거든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고 하실 수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낸 애들도 있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영재고나 과학고나 민사고 하나고 같은 실제로는 영재고 과학고를 굉장히 많이 가고요. 민사고나 하나고 가는 건 저희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인사들이 오면 너 왜 민사고를 갔어? 막 이래요. 영재고 안 가고 막 이러는데 네, 그쵸.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고등학교긴 해도 저희 애들이 워낙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길을 아직도 후배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졸업식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학원을 졸업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학원을 졸업이나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여기 졸업식에 있는 애들이 평균 재원이 4.5년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보통 뭐 7, 8살 때 들어오거나 늦어도 9살 때쯤 들어와서 이게 보통 다 5학년 여름에 졸업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한반만 특반이라고 해서 4학년 여름에 졸업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저희 학원에 4.5년씩 다니면서 책을 뭐 거의 몇백 권씩 읽고 활동지를 몇백 권 풀고 그 다음에 탐구 노트를 몇 권씩 써낸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하고 매년 졸업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졸업장을 주고 선물을 주고 애들한테는 되게 기념비적일 만한 일인 게 얘네 입장에서는 수학학원 이렇게 오래 다닌 학원이 없는데요. 아니 제 인생에 이렇게 애들이 그래. 선생님 제가 반평생을 여기 다닌 것 같아요. 뭐 이래요. 애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네. 너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 학원 다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도 워낙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찍었던 기념사진이에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네 주례를 서러 갈지도 몰라요.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와, 전 결혼 안 할 건데 막 이거 딱 그런 나이 아시잖아요. 이런 나이에 사진 찍자로 다니면 막 얼굴 숨기고 막 안 찍겠다고 난리치고 막 이런 애들 억지로 붙들어다가 선물 주고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아까처럼 더 뭔가 더 니네 중에 누군가 필즈메달 받으면 내가 필즈메달 받았던 누구랑 사진 찍었어 자랑하려고 그런다 막 이러면서 애들 꼬셔가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자 친구들은 비율이 되게 적은 맞아요, 어머니. 네. 네, 센스 좋으시네요, 어머니. 제가 맨날 경시반에 어떤 여학생이 들어오면 꼭 얘기해줘요. 자, 우리 최근에 경시반 졸업한 언니가 2년 전에 졸업했어요. 3년 전에 졸업했어요. 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학 비율도 좀 많이 그래요, 어머니.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실제로 저희 학원 자체 경시반의 선행 속도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영재고나 과학고 코스로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 어머님들 중에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학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여자들끼리 부러워하죠. 근데 이게 사회에 나갔을 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쵸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어떤 결혼, 뭐 임신, 출산,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을 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머님들도 다 아마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불편함이나 불합리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자들끼리 경쟁하는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든지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성별의 구분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방향이 좀 다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망설이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진도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압박이 좀 덜한 반 이런 반들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대치동에서 13년 동안 저희가 인정받아온 수학 프로그램인 저희 메스몽을 이제 전국에 소개하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올해 아까 홍성희 원장님 얘기가 5주째 열심히 지방을 순회하고 있고요. 막 가면 네, 막 나름 바쁘게 열심히 지금 막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5주간의 이제 학부모 교육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어떤 주제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첫째 주는 대구에 갔을 때 제가 선행학습 노하우고 심화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설명해 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가서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물으시면 저는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이 꼭 아이에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 또는 어머님이 지켜주셨다는 부분을 꼭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이 수학 동화로 공부하는 거야 저희 학원에서 이제 처리한다고 치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뭔가 문제집을 풀린다거나 아니면 아직 학원을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닐 때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되게 막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정별 문제집 고르기부터 마스터까지를 주제로 잡아서 3주차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초등 때 만나는 수학 언덕은 뭐였냐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맨날 식을 안 써요. 내가 식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식을 안 써요. 그리고 틀렸다고 얘는 바로 고쳐요. 얘는 뭐가 문제죠?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얘 문제 정말 안 읽는 것 같은데. 왜냐면 틀렸다고 너 고쳐봐라고 하면 문제 안 읽었다 이러면서 막 정말 후다닥 고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터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그게 어머님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아이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성과를 보이는 거예요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5가지 언덕으로 빗대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예요. 사실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요즘 저희 말고도 많은 대치동의 수학학원들이 전국 단위로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 학원들 가면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들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리며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성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대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해보면 그렇더라고요. 100개 문제를 틀리는 아이가 200개를 푼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진 않아요. 애들은 AI들은 정말 100개를 공부하고 200개 풀면 머리가 좋아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의 마음을 얻는 공부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글쎄요. 한번 같이 지켜볼게요. 자, 일단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어떤 성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느끼시면 아마 이런 부분도 떠올리실 거예요. 좋은 학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열심히 서포트 해줘야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야? 여기 한 스푼? 그치, 네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께 보여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 이제 책의 일부분이에요. 어떤 책에? 이 책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람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다르다. 그럼에도 내가 느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 내신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은 목적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음을 알고 놀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갖는 것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공부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는 책이 있어요. 공우가 누구냐면 서울대 공과대 그러니까 우수 학생들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네가 서울대 공대에 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 같은 노하우들을 적은 책인데 그 안에 왜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이 묻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막상 자기가 만나보니까 애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공식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 생각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도 존재해요? 공부 잘하지만 목적이 없는 애도 있는 거고요. 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갖고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는 거야. 제일 슬퍼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2개 다 갖추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주제가 지금 공부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공부 전체보다는 수학에 대해서만 좁혀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아이. 그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 근데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초등학생이 어떻게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엄마가 수학은 중요한 거랬어요. 너 나중에 의대 가려면 수학해야 된대요. 나중에 저 돈 많이 벌려면 수학해야 된대요. 전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애들은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과 수학을 잘해야 되는 아이, 이 두 아이들의 교점에서 물론 수학을 잘할 수 있긴 하겠으나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깝깝할 노릇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아이가 동기가 없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때마다 드리는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을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집에 가다가 나중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한참 걸리는 게 지배를 하려는 욕망을 넣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공지능에게 칩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걔가. 칩이 잘못돼서 걔가 갑자기 지배의 욕망이라는 굉장히 고등한 기능을 얻을 확률은 원숭이가 타자기를 마구 쳐서 햄릿이 나올 확률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싶으려면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 되고 네. 맞아요. 지배하고 싶은 욕망, 욕구를 가져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데 인간이 제일 위협적이어서 인간에게 적대감이라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왜 감정, 의식, 욕구를 가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은 뇌가 수학과 언어를 쓰게 된 건 겨우 10,000년밖에 안 되고요. 의식, 감정, 욕구는 동물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진화적으로는 수십만 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수백만 년 가까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능이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고등한 기능이어서 우리가 왜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쵸. 인공지능에도 못 넣어주는 거 우리 애들한테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머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묘약이 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았을걸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나마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아이와 수학을 잘하는 아이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단언컨대 수학을 잘해요. 저희 메스봉에 다녔던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했던 이유가 수학을 좋아했어요. 어떤 식으로 좋아하냐면 얘네는 이런 식으로 좋아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 때 쓴 일기예요. 탐구 노트예요. 이게 한 페이지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실제로 애들이 이런 페이지를 한 4-5장씩 써와요.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하루 종일 수학 연구하고 있어요. 깝깝해 죽겠어.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정상인가요? 매우 정상이죠. 수학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랑에 빠진 이유가 뭐야라고 한다면 학원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물으시면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같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좋아할 수도 있고 몰라요. 원인이 저마다 제각각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나마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부분이요. 자주 만나야죠. 어머님들 아버님하고 사랑에 빠질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실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자주 만나고 자주 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별로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기도 하네라는 느낌 드셨었던 그 시절 수학 동화책을 읽는다거나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방송을 좀 많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어서 옵쇼라는 방송에 나가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교구를 막 만지면서 막 놀고 있거든요. 학원에 오면 열심히 저희 학원 벽에 붙어있는 이런 교구들 만지고 거기 있는 거 갖고 이거 사실 달란트 갖고 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냐? 난 이거 언제 모을 거다. 넌 샀냐 마냐? 계속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이제 화면을 다 찍진 못했는데 이거 말고 저희 학원 벽에 막 이것저것 많이 세팅돼 있거든요. 애들은 어떨 때 보면 저거 하러 학원에 온 거 아니야? 쟤는 달란트 보러 다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조차도 애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발견해야죠. 그땐 몰랐는데 어느 날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거니까 저 남자 좀 괜찮네. 갑자기 보니까 키도 좀 커 보이고 팔 힘도 세 보여. 막 이런 장점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애들은 뭐 어디서 수학에 대한 장점을 발견하냐?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재미있어서 열심히 숙제를 하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성과가 좋아요. 테스트 점수 잘 나오고. 그러다 보면 숙제가 적고 여유가 생겨요. 그럼 다시 또 내가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 순환구리에서 선순환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반드시 재미있다 출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각보다요. 애들은 성과가 좋으면 자기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선순환의 메커니즘 안에서 어느 부분부터 스타트하시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성실한 태도로 숙제를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와 우리 누구누구 진짜 선생님 본 사람 중에 여태까지 중에 숙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나에 갑자기 내가 수학을 좀 잘하고 좋아하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선순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슬프게도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악순환 에너지에 들어가죠. 하기 싫은데 숙제하기 싫은데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혼나죠. 선생님한테 가면 남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성과도 안 나와요. 이런 애들 치고 테스트 잘 치는 애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답도 늘어나, 해야 될 거 자꾸 늘어나. 그럼 다시 또 뭐예요? 수학 싫어, 수학학원 싫어.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요. 어머님들이 선생님 우리 애가 재능이 없나 봐요. 숙제를 너무 힘들어해요. 뭐 이러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테스트 공부 선생님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 공부는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쭤봐요. 그럼 아유 무슨 학원 테스트 공부를 해서 가요? 공부하셔야죠 어머님. 무슨 일인가 하면 어머님이 이걸 끊어내 주셔야 돼요. 제가 공부는 어머님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부분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중간에 어디선가 끼어들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숙제가 힘들대요. 그럼 같이 옆에서 어머님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주세요. 애들은 엄마 없을 때는 다 틀린 문제를 엄마가 옆에서 팔짱만 끼고 있어도 잘 풀거나 엄마 나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내가 같이 봐줄게 이거는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 이해됐다고 이제 됐다고 이래갖고서는 그럴 거면 진작에 이해했어야지 이 소리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들 선순환의 고리들 만들어주셔야 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되는 게 어머님들 역할이세요. 죄송하지만 이거를 초등학생 아이가 스스로 하길 바라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그러면 그런 공부 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오히려 뛰놀고 나가서 놀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공부할 때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만약에 아이를 공부시키겠다 마음 먹으시고 어딘가에 보내셨거나 뭔가 시작하셨다면 이 선순환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고받는 마음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인 거예요.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거든요. 어머님 100개를 틀리면 200개를 풀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100개 틀렸는데 100개 틀려서 200개 풀리는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토커 치는 거 똑같아요. 너 왜 안 돼? 내가 너 될 때까지 네가 나 좋아할 때까지 이거 똑같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애들이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틀린 이유가 있어요.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얘는 정말 문제를 안 읽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생각보다 애들은 문제를 안 읽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상황일 거고요. 문제를 읽도록 옆에서 유도해주면 문제 잘 읽어요. 중요한 건 뭐야 라고 하면 정말 얘는 수학이 두려운 걸 수도 있고요. 연산이 싫은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엄마가 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이 싫어진 걸 수도 있어요. 나 암산하면 잘하는데 엄마가 맨날 식 쓰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너 식 쓰기 싫지? 그럼 식 쓰지 않게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줄게. 암산 엄마보다 빨리 하면 돼. 그리고 맞추면 돼. 정말 제가 예전에 봤던 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대분수의 곱셈을요. 암산을 아무것도 안 쓰고 저보다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안 써도 돼. 넌 안 써도 돼. 게임 끝.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애한테 뭘 쓰라고 그래요? 쓸 필요가 없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데. 그쵸?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도 아예 장점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놔요. 수학은 식을 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답을 마지막에 내야 되는 것, 또는 우리가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은요,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문제를 풀 때도 있고요. TV 보다가 TV 안 보고 딴짓 할 때도 있고,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차 갖고 엄마하고 차 타고 어디 가는 길에 갑자기 혼자서 그래서 지금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네. 시속 얼마네. 그래서 엄마 지금 속도가 얼마예요? 막 물으면서 잘 어줍지 않은 계산력으로 뭘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앞에 가는 차 번호판을 보고 뭐라고 쭝아오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안 해요. 시끄러. 엄마 운전하는데 방해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문제를 100개를 틀린다면 100개 틀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학교 2학년 걸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게 안 돼서 중학교 2학년 걸 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되세요, 어머님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정말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 사실 이런 마음이잖아. 수학을 좋아하진 않지만 잘하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 뭐는 됐고 돈이나 벌고 싶어. 이런 책도 있고 요즘 뭔가 자기가 모순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갖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들도 그래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진 않지만 잘하게 하고는 싶은데라는 생각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해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런 마음 들었던 건 철이 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어머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철든 다음에 공부하겠지라고 아이를 자유롭게 두시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롭게 두실 때 꼭 지켜주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제가 맞다. 이걸 막 짜는 동안 어제 긴박하게 넣었던 어떤 화면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딱 찾아낸 거예요. 왜? 어제 발표된 신문기사예요. 어제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런 말 했어요. 좋아하는 과목을 묻자 최고는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없었다. 수학을 잘하긴 했지만 좋아서 하진 않았고 그나마 수학을 잘해서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었다. 네.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런 기사였는데 그 아이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교 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수업하고 방과후하고 야간 자율수에 충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몸에 밴 공부 습관이에요. 그냥 눈 뜨면 달려가는, 눈 뜨면 도서관에 가는. 오늘은 공부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잘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오늘은 잘 되니까 오늘 10시간, 내일은 안 되니까 내일 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쵸.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가서 앉아서 일단 시작하는 힘. 앉아있는 힘이 아니라 서있든 앉아있든 문제를 풀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 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내 루틴을 계속 지속하는 힘.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독서의 힘이라는 거죠. 어머님들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뭔가 요즘 뭐 독해력이 어떻다 저떻다 뭐 하면서 논술학원을 보내야 되냐 막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얘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독서만 해요. 괜찮아요. 물론 만화책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부터 지금부터 만화책 읽지 마! 라고 하시는 것도 애들이 옮겨가요. 어머님들. 만화책에서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두면 그게 아니라 슬쩍이 빼놓으시고 스토리 책으로 바꿔주시거나 슬쩍이 빼놓으시고 비교과 책으로 바꿔주시거나 해야죠. 애들이 그런 흥미가 생기는 지점이 생긴다고. 근데 만화책만 읽는다고 얘가 만화책만 읽어요. 왜냐면 난 만화책밖에 읽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옆에서 만화책 말고 딴 책 같이 봐주셔야죠. 엄마 있는 책은 뭐야? 관심 갖게 해주셔야죠. 그쵸.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우리 엄마들 할 일 너무 많아 힘들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딴 데로 세면 이제 저희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난 정치가가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겠어. 왜 이렇게 엄마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 스스로가 자기 루틴을 만들어주고 아이 스스로의 어머님들이 만들어준 루틴을 아이가 지킬 때 칭찬해 주시고 어겼다고 그래서 당장 혼내실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다음번에는 오늘 5분이었으면 내일은 10분인 거고 다음 주에는 15분을 늘어나요 애들은. 그러니까 몸에 배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저 2주차 때 부산에서 했던 강연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독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들에게 제일 힘든 숙제 부모의 일관된 양육 태도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러니까 괜찮아. 내일은 저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늘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려요. 어머님, 아이에게 통제적인 어머님이 돼주셔도 돼요. 늘 한결같이 통제적이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관대한 우리 엄마였다. 어느 날은 통제형 우리 엄마면 아이는 갈팡질팡해요. 갈팡질팡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목표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차라리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니까요. 저희가 만났던 어머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정말 무서우신 어머니 계셨어요. 완전 통제형의 극치. 어머니 뭐라 하시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저 무서워서 절대 나쁜 짓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답지를 잘 베껴와요. 엄마나 선생님이 봐도 들키지 않을게 적당히 틀려가면서 적당히 지우개질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머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태도도 필요한 거대요. 근데 눈 감아준다는 게 매번 눈 감아주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일관된 태도. 우리 엄마는 맞아.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 안 해준다고 그랬어. 라는 부분. 그럼 아이가 차라리 전략을 세운다니까요. 그 애 공부 되게 잘해요. 답지를 베껴도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 아이가 그럴 때 그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때 너무 뭔가 일이 많았어. 그래서 숙제하기 시간이 버거운데 선배도 혼나기 싫어. 그럼 그런 꾀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준 탓인 거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어머님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아이는 발전하고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이건 아버님한테도 비슷합니다. 아빠 기분파들. 오늘 학원 이거 뭐 다 때려쳐. 오늘 놀러 가는 거 아자. 막 이래버리시면 괴롭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캠핑 가서 줌하는 상이 벌써 발생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개의 솔루션이 정말 존재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시는 어머님이 되시길 또는 아버님이 되시길 또는 부모님이 되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 잘 읽어주시고 원하는 목표까지 잘 성취할 수 있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뭔가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저 붙들고 해주셔도 되고요.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 5부짜리 영상들을 계속 시리즈로 남겨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